어서 오세요. 미지의 회색 세계로. 알폰소는 주유소에서 일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빴다. 해는 쨍쨍 내리쬐고 주유하러 오는 손님은 끊이질 않았다. 그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효율적이고 친절하게 서비스했다.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그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 분주한 와중에 그의 눈에 걱정 가득한 얼굴의 할머니 한 분이 그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알폰소는 조금 전까지 짜증 섞인 목소리의 운전자에게 주유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 사이 할머니가 다가왔다. 할머니는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번쩍이는 최신형 자동차들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할머니의 얼굴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알폰소는 주위를 둘러보며 잠시 자신을 대신해줄 동료가 있는지 살폈지만 모두들 제 할 일에 바쁜 듯했다. 결국 그는 할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시 일손을 멈추기로 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손님들을 대할 때처럼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안도감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망설이는 듯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듯 했다.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는 심호흡을 한 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이네스라고 합니다. 방금 주유를 했는데 지갑을 집에 두고 왔어요. 알폰소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심과 걱정을 읽어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는 기꺼이 할머니를 돕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이네스 할머니. 그는 안심시키듯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지갑에서 주유비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염려 마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중에 갚으셔도 됩니다. 이네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안도감과 함께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감동한 듯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꼭 갚겠습니다. 알폰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거슬리지 않았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된 겁니다. 이네스는 알폰소의 손을 잡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 소박한 행동에서 알폰소는 인간 사이에 따뜻한 연결을 느꼈다. 정말 고마워요, 젊은이. 이네스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리고 낡은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꺼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 다 적고 나서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알폰소에게 건넸다. 제 주소예요. 저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요. 저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알폰소는 미소 지으며 종이를 받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저도 할머니를 믿습니다. 이네스 할머니. 그때 주유소의 다른 직원들이 멀리서 지켜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들은 온갖 종류의 까다로운 손님들을 상대하는데 이골이나 있었다. 그래서 알폰소의 행동은 그들에겐 다소 이상하게 보였다. 알폰소, 너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어리라는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조심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한 건 아니거든. 알폰소는 어깨를 으쓱했다. 실망할 때까지는
사람들을 믿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 또 다른 직원, 파올로는 비웃음을 지었다. 저 할머니, 사기꾼일지도 몰라. 여기 그런 사람들 많이 와. 알폰소는 그 빈정거리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곳에서 의심과 불신은 흔한 일이지만 노인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막 떠나려는 이네스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등에 손을 얹었다. 이네스는 알폰소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함께 그 말들을 들었던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알폰소는 할머니를 굳건하게 바라보며 위로하듯 말했다. 할머니,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동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할머니를 믿습니다. 그들의 말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동료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들의 얼굴엔 놀라움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다. 알폰소의 단호하고 따뜻한 태도는 그가 노인에 대한 무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네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알폰소의 손을 꼭 잡고 감사를 표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젊은이. 당신의 친절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폰소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천만에요, 이네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돕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눈물을 닦고 차에 올라탔다. 출발하기 전 할머니는 알폰소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알폰소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이네스가 떠나자 알폰소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마음속엔 뿌듯함이 가득했다. 할머니를 도운 것은 비록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다. 알폰소는 자신의 행동이 이네스 할머니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을 거라 확신했고 그것만으로도 그는 오늘 하루의 노고를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했다. 다른 동료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몇몇은 여전히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알폰소의 말과 행동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듯했다. 그는 동료들이 앞으로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랐다. 여전히 햇볕은 뜨거웠지만 알폰소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마치 그의 친절이 오늘 하루의 특별한 빛을 비춘 것 같았다. 바쁜 하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손님이 줄어들자 알폰소는 드디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유소 매니저인 마커스가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 매니저의 표정은 심각했는데 흔치 않은 일이었다. 알폰소, 자네와 할 이야기가 있네. 마커스는 말하며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알폰소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네.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다른 직원에게 들었는데 자네가 계산대에서 돈을 꺼내 손님의 주유비를 대신 내줬다고 하더군. 알폰소는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즉시 그 주장을 부인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돈으로 할머니를 도와드린 겁니다. 할머니께서 곤란해하시고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마커스는 알폰소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진심을
가늠하는 듯 했다. 자네 돈으로 그 할머니의 주유비를 내줬다는 건가? 네. 알폰소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진실했다.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믿었고 제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할머니를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알폰소가 정직하고 성실한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정보를 종합해야 했다. 알폰소, 자네의 행동은 고귀하네. 마침내 매니저가 입을 열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이 행동은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고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네. 알폰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니저의 걱정을 이해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돕고 싶었을 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매니저는 알폰소의 해명을 귀에 깊게 들으며 그의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폰소, 하지만 이미 늦었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다른 직원들을 해고할 때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이번에 예외를 두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네. 자네의 좋은 의도는 알지만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 하네. 알폰소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선의에서 한 행동이 이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공감이나 이해가 없었다. 알폰소는 항상 성실하게 일했지만 결국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다. 마커스 씨, 제발 이해해 주세요. 알폰소는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지만 매니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이해하네, 알폰소. 하지만 이 일을 못 본 척할 수는 없네. 이미 결정이 내려졌네. 사원증과 열쇠를 반납하게. 알폰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행동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해고까지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사원증과 주유소 열쇠를 꺼내 매니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자네의 선량함을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곳을 찾길 바라네. 마커스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여기서는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네. 알폰소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매니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주유소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처럼 느껴졌다. 차갑고 무정한 공간이 된 것 같았다. 동료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몇몇은 그의 처지를 고소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사물함으로 가서 몇 가지 짐을 챙긴 뒤 주유소를 나섰다. 여전히 해는 쨍쨍했지만 그 뜨거운 열기도 그의 가라앉은 기분처럼 희미하게 느껴졌다. 알폰소는 억울하고 마음이 무거웠다. 실직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네스를 도운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믿었기에 해고당했어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했고 비록 회사는 그의 선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폰소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떠올렸다. 회사에는 규칙과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저의 차가운 태도는 그의 마음에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그는 이번 일로 자신이 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계속해서 선행을 믿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결국 그는 바라니까 세상이 선행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외적인 일로 치부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알폰소는 계속 걸었다. 자신의 행동을 알아줄,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를 줄 직장을 찾겠다는 희망을 품고서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 캐서린이 거실에 있었다. 어머니의 존재는 언제나 사랑 가득한 안식처였고 지금처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알폰소에게는 더없이 소중했다. 편안히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알폰소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집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향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이 익숙한 것들이 그의 우울한 마음에 작은 위로를 주었다. 알폰소는 어머니가 자신의 슬픔을 눈치챌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머니는 항상 묵묵히 자신을 지지하고 곁에 있어 줄 것이다. 알폰소 또한 이 시련에 의연하게 맞서야 했다. 그때 캐서린은 알폰소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의 지친 얼굴을 알아차렸다. 오늘 어떻게 지냈니? 알폰소 어머니는 부드럽게 물었다. 알폰소는 잠시 망설이며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 했었다. 실패감이 여전히 그를 짓눌렀지만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슬픈 눈으로 캐서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 오늘 해고됐어요. 캐서린의 얼굴에 놀라움과 걱정이 스쳤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역력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알폰소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니? 아들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에 알폰소는 목이 메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네스 할머니와의 만남, 기름값을 내려고 애쓰는 할머니의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동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도왔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와의 대화, 그리고 해고, 통보를 받은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알폰소가 이야기하는 도중 15살 여동생 니콜이 거실로 들어왔다. 오빠의 슬픈 목소리를 들은 니콜은 오빠를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니콜이 보이는 걱정과 공감은 그 나이 또래 아이답지 않게 성숙했다. 니콜은 알폰소에게 다가가 그를 꼭 껴안았다. 오빠, 오빠는 옳은 일을 했어. 중요한 건 오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다는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니콜의 포옹과 따뜻한 말은 알폰소에게 예상치 못한 위로가 되었다. 여동생의 현명함과 공감에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알폰소도 니콜을 껴안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스함을 느꼈다. 캐서린은 곁에 서서 훈훈한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린 딸이 이런 상황에도 의젓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비록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알폰소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아들의 정직함과 선량함은 그녀의 자랑이었다. 캐서린은 알폰소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 격려했다. 알폰소, 넌 언제나 바른 마음을 가졌어.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결국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엄마는 믿는다. 네가 오늘 보여준 친절은 정말 값진 거야. 캐서린은 아들이 행한 선행이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가치였다. 똘똘 뭉친 가족은 곧 닥쳐올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다. 알폰소가 앞날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마치 현실을 일깨워 주는 듯한 벨 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나도 생경하게 들렸다. 알폰소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약간의 호기심과 희미한 기대를 품고 전화를 받았다. 알폰소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멘트라고 합니다. 오늘 주유소에서 선생님이 도와주신 이네스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이네스라는 이름에 알폰소는 깜짝 놀라며 곧바로 정신을 집중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클레멘트 씨, 무슨 일이시죠? 클레멘트는 감사의 참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친절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알폰소는 마음이 따뜻해지며 대답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도움이 필요해 보이셔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클레멘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진심이었다. 할머니께서 선생님의 호의에 정말 감사해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셔서 내내 그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 후 제가 주유소에 가서 알아보니 선생님이 이 일 때문에 해고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알폰소는 클레멘트의 관심에 감동했다. 그는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클레멘트 씨.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를 돕는 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클레멘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기름값을 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알폰소는 뜻밖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캐서린과 니콜을 돌아보았다. 잠시 망설인 후 알폰소는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클레멘트 씨. 언제든지 좋습니다. 클레멘트는 알폰소에게 감사를 표하고 만날 장소를 정한 뒤 말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알폰소 씨. 최대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알폰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 뜻밖의 전화가 새로운 희망의 빛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캐서린과 니콜에게 통화 내용을 전했다. 캐서린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알폰소의 정직함과 선량함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뻤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레멘트가 약속대로 알폰소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진솔한 미소를 지으며 기름값과 이네스 할머니가 쓴 감사 카드를 알폰소에게 건넸다. 알폰소는 할머니와 손자의 약속 이행에 감동하여 클레멘트를 집 안으로 초대해 커피를 대접하기로 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캐서린은 클레멘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거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커피 2잔을 내리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시작되었다. 클레멘트는 알폰소의 행동을 칭찬하며 그의 선행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알폰소는 클레멘트의 가족과 이네스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클레멘트는 알폰소가 단순히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거실의 은은한 색감과 갓 내린 커피 향까지도
알폰소와 그의 가족의 따스한 인품을 보여주는 듯 했다. 만남은 금세 활기를 띠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대화가 무르익어갈 무렵 클레멘트는 알폰소를 바라보며 이제는 털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마음을 정하고 사실을 털어놓았다. 할머니께서 최근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클레멘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알폰소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알폰소는 클레멘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는 고집이 굉장히 세신 분입니다. 병 때문에 기억력이 많이 약해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에서 있었던 일과 선생님을 기억하시고 매우 감동하셨습니다. 클레멘트의 얼굴에는 슬픔과 감사가 교차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친절과 인내심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놀랐지만 알폰소는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고 마음이 놓였다. 이네스 할머니의 상황은 주유소에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설명해 주었다. 알폰소는 감동했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할머니의 상황을 듣게 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클레멘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네스 할머니의 건강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저희는 할머니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를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도 할머니께서 가족들 몰래 혼자 차를 몰고 나가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알폰소를 감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힘들고 약한 순간에 선생님의 친절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사정을 전혀 모르셨지만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알폰소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깊이 공감했다. 클레멘트 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자신이 베푼 도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자부심을 느꼈다. 모든 사정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다. 아, 사실 클레멘트 씨, 저는 별것도 아닌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것 없어요. 알폰소는 겸손하게 말했다. 거실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넘실거렸다. 바로 그때 클레멘트는 마침내 방문의 진짜 목적을 밝혔다. 그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 때문에 주유소에서 해고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저는 전국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레스토랑 사장입니다. 알폰소 씨, 당신이 베풀어 주신 호의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 도시 지점 관리자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클레멘트의 말에 알폰소는 깜짝 놀랐다. 그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으로 클레멘트를 바라보며 그의 말의 의미를 되새겼다. 방금 해고되었는데 이제는 커리어의 도약을 이룰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정말 엄청난 반전이었다. 알폰소의 눈가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그는 진심으로 클레멘트에게 감사를 표했다.
클레멘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회사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클레멘트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놓였다. 알폰소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알폰소 씨, 당신의 선행을 보고 당신이 이 자리에 적임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목표 중 하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알폰소를 격려하며 말을 이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바로 관리자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직업 윤리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리더십을 통해 우리 팀에 큰 가치를 더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알폰소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단순한 직업을 넘어 자신의 인품에 대한 인정이었다. 이 자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문이었다. 저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새로운 희망에 알폰소는 무척이나 신이 났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사함에 알폰소는 목이 메어 이렇게 답했습니다. 클레멘트, 당신의 말은 제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일자리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해온 일들을 알아봐 주셨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레멘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알폰소 씨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네요. 알폰소 씨가 우리 회사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 알폰소는 안도감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클레멘트의 방문은 어려운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친절과 정직함이 알폰소에게 뜻밖의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알폰소는 앞으로의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폰소는 회사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관리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리더십과 직업윤리, 그리고 이네스를 도울 때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업무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알폰소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태도와 뛰어난 관리 능력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팀을 이끌었고, 덕분에 동료와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폰소의 새 직책은 그의 가족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오랫동안 겪어왔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캐서린과 니콜은 알폰소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고 큰 위안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알폰소는 마침내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수입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 행동이 당시에는 그의 직업을 위태롭게 했지만 결국 마땅한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폰소는 헌신과 따뜻한 마음으로 더욱 훌륭한 경영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공감을 바탕으로 팀을 이끌고 항상 긍정적이고 따뜻한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객들 또한 그의 레스토랑의 세심한 서비스와 진심 어린 태도,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의 회사는 나날이 성장하고 규모도 점점 커졌습니다. 낯선 노부인에게 베푼 작은 도움은 결국 오랜 인연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알폰소와 클레멘트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도록 영감을 주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베푼 친절은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시작된 작은 행동이 알폰소의 인생을 놀랍도록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도록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색에 알려지지 않은 세계 채널을 구독하고 놀라운 세상을 탐험해 보세요.